네, 안녕하세요. 2주차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동일하게 앞부분에서는 교수님께서 해주신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 말씀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쉬웠는지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한두 가지밖에 올려주시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따가 뒷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와 벡터 스페이스를 살펴볼 텐데 벡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그니튜드와 디렉션을 갖는 어떠한 표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성을 갖는 표현 도구인데 이 벡터들이 모인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벡터가 존재할 때 내적이라는 연산을 할 수 있는데 내적 연산을 식으로 써보면은 x의 크기 곱하기 y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타는 x와 y 벡터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인데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x 벡터와 y 벡터가 있을 때 이 각을 세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x의 크기라고 하는 거를 놈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의 크기와 y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이 세타로 코사인 세타를 만들어줘서 이 세 가지 값을 곱해서 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벡터를 이 x의 크기에 해당하는 이 벡터를 y 벡터에 정사형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 y의 크기 값을 곱해주면은 내적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값은 x 벡터와 y 벡터와 다르게 이 내적 값은 스칼라 값입니다. 즉 방향성은 같지 않고 크기만을 갖고 있는 값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직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직교도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가 90도를 이루면은 직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시키면은 두 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 나오면은 직교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요 그림과 같이 두 벡터를 직교해서 그러니까 x 벡터와 y 벡터를 내적하면은 이 코사인 세타가 90도이기 때문에 0이 되죠. 그래서 이 x와 y를 내적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벡터도 직교한다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x 벡터와 예를 들어 0벡터랑 내적을 해도 0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그러한 두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는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x와 y 벡터가 어떠한 벡터 공간에 존재할 때 두 벡터를 더하면은 동일한 벡터 공간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고 다음으로는 x 벡터가 어떠한 벡터 공간에 존재할 때 이 x 벡터에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해도 동일한 벡터 공간에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개념 선형 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선형 독립이라는 거는 어떠한 벡터가 존재할 때 이 벡터를 다른 어떠한 벡터의 조합으로도 나타낼 수 없을 때 선형 독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x1과 x2와 x3 벡터가 존재할 때 x1 벡터를 x2와 x3의 어떠한 조합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 그리고 x2를
x1과 x3의 어떠한 조합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 또 x3가 3를 x1과 x2의 어떠한 조합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 이 세 가지 벡터를 선형 독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면은 x1부터 xn까지의 벡터들이 선형 독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조건을 다시 보면은 C1부터 Cn 어떠한 이 상수 값들이 모두 0이어야만 이 식이 만족한다고 합니다. C1 곱하기 x1 벡터부터 Cn 곱하기 xn 벡터의 합이 0.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C1부터 Cn까지의 값이 모두 0이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냥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발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C1 x1 더하기 C2 x2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값이 있는데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C 값들은 다 0이어서 상쇄가 되고 남은 값들이 C1x1 더하기 C2x2 더하기 C4x4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남고 이 세 가지 값의 합이 0이라고 했을 때 C1x1만 남기고 나머지 두 값을 오른쪽으로 넘겨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건 결국 x1 벡터를 마이너스 C1분의 C2 x2 벡터 마이너스 C1분의 C4 x4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x1 벡터를 x2와 x4 벡터의 조합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 벡터들이 선형 독립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형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고 이 조건도 위에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는 조건과 같이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팬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벡터 스페이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벡터가 존재할 때 이 두 벡터에 의해서 2차원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벡터는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다시 두 벡터가 존재하고 여기 한 가지 더 벡터가 존재를 할 때 이 세 가지 벡터 또한 2차원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세 가지 벡터가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시스의 특성을 알아볼 텐데 베이시스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위의 그림을 이 베이시스의 특성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공간을 스팬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베이시스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두 가지 그림 모두 이 두 번째 조건은 만족을 하고 첫 번째 조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 두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어떠한 그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벡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두 벡터가 베이시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은 두 번째 그림은 이 가운데 있는 벡터를 정확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약간 이 두 벡터를 조합해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벡터로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지만은 이 세 가지 벡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 두 가지 벡터만 선택할 경우, 혹은 이 두 가지, 혹은 이 두 가지, 셋 중에 두 가지 조합을 뽑아내게 되면은 그 두 벡터를 사용하여 베이시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차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차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차원을 알 때 우리는 그 공간 내에 있는 선형 독립 벡터의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원이 있을 때에는 2차원 내에 두 개의 선형 벡터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3차원이 있을 때에는 3개의 선형 벡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n차원이 있을 때에는 결국 n개의 선형 벡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베이시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선형 독립한 벡터들의 조합으로 어떠한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때 이러한 벡터들의 조합을 베이시스라고 부르고, 그 벡터들로 만들어진 공간을 차원의 개념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떠한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 내에 특정한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x라는 벡터가 주어졌고, 이 x 벡터는 v1과 v2와 v3 벡터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v1, v2, v3 벡터는 모두 베이시스 벡터입니다. 여기서 v1 벡터의 콤포넌트 x1을 구한다고 할 때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변에 이 x1 컴포넌트와 곱해지는 v1 벡터를 양변에 내적을 하면 됩니다. 한번 내적을 풀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v1 벡터 내적 x 벡터이고, 오른쪽에는 동일하게 v1과 x가 내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이제 내적을 해보면은,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v1과 v1을 내적하게 되면은 v1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x1 곱하기 v1의 놈을 구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v1과 v2를 내적하고 v1과 v3를 내적하게 되면은 모두 0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v1, v2, v3가 모두 베이시스 벡터, 즉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선형 독립한 두 가지의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모두 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x1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v1의 벡터의 norm 같은 경우는 스칼라 값이죠. 크기 값. 그렇기 때문에 이게 0 값이 아니면은 이쪽으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x1 값은 v1의 norm 분의 v1 벡터 내적 x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그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까지는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시그널도 벡터와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그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면은, 좌표 평면에 t1부터 t2까지 구간에 xt와 yt라는 신호가 있을 때, 이 두 신호는 벡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에서는 두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할 때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시그널 스페이스에서는 두 시그널을 내적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시그널을 곱한 다음에 해당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적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때 이 식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그 에너지를 구할 때 해당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xt에 대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뒤에 가서는 람다라는 기호로 에너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나온 개념은 올소고널이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앞에 벡터에서 우리가 직교라는 개념을 배워서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벡터에서는 우리가 직교할 때 90도, 두 벡터가 90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는데, 여기 시그널에서는 두 시그널이 90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두 시그널을 내적했을 때 0이 되면은 그 두 시그널은 서로 올소고널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소 노멀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거는 에너지가 1일 때 시그널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올소고널한 신호를 올소 노멀한 신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위에서 이제 예로 들었던 XT의 에너지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 XT는 만약에 XT가 올소고널한 신호라고 했을 때 이 XT를 올소 노멀한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바꾼 신호가 자기 자신과 내적을 했을 때 에너지가 1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XT를 이 에너지의 루트 값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신호는 올소 노멀한 신호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신호가 왜 올소 노멀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XT였던 올소고널한 신호를 지금 이런 식으로 올소 노멀한 신호로 바꿨는데, 얘를 한번 내적을 해보면은 이렇게 쓰고 내적을 하면은 T1부터 T2 구간에서 밑에 루트 EX가 있기 때문에 얘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EX이기 때문에 상쇄돼서 결국 1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 신호를 올소 노멀한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신호의 에너지 값의 루트를 씌운 값을 나누면은 올소 노멀한 신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orthogonal representation of continuous signal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호가 주어졌을 때 이 신호를 올소고널한 신호들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신호 XT가 주어졌을 때 이 신호는 올소고널한 신호들의 조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generalized 퓨리에 시리즈 식입니다. 단 이때 조건이 하나 붙는데,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해야 됩니다. 이 식을 살펴보면은 두 신호를 내적했을 때 만약 두 신호가 같지 않다면 0이 돼야 되고, 두 신호가 같을 경우에는 그 신호의 에너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조건은 결국은 여기에 속하는 모든 신호들은 다 올소고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신호들의 집합을
올소고놀 셋이라고도 부르고 또 베이시스 셋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배웠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신호가 주어졌을 때 올소고놀한 그 신호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특정 코이피션트 값을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스페이스에서 다룰 때에도 어떤 특정 코이피션트를 구할 때 그 코이피션트에 해당하는 벡터를 양변에 곱해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코이피션트에 해당하는 벡터를 양변에 곱해서 그 코이피션트를 구하는 것을 이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xm이라는 코이피션트를 구하고 싶을 때 양변에 다시 정정하면은 곱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m이라는 코이피션트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양변에 phi m이라는 신호를 내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phi m을 각 양변에 내적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구간을 앞에서 계속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t1, t2로 가정을 하고 풀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phi 1과 phi m, phi 2와 phi m, 이렇게 이 phi m과 다른 그 시그널들을 내적하게 되면은 이 신호들은 다 올소고놀하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호들이 다 0으로 되지만은 phi m과 동일한 phi m을 만났을 때는 내적하게 되면은 0이 되지 않고 에너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xm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코이피션트이고, 그래서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내적할 때 배웠던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 신호의 특정 코이피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